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평생 죽음 이야기를 피해왔습니다. 불길하다고, 재수 없다고,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죽음을 피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게 되고 늘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성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요. 제가 쓴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제자들은 울고 있었지만 스승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정리 그리고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평생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자의 삶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철학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관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살았던 걸까?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체면 지키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이 허무함이 죽음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아직 살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더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충실히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감사가 생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에 중간이 소중해집니다. 욕심도 줄어듭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이루려는 집착, 남과 비교하는 허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왜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죽음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마음의 평온, 영혼의 가벼움. 이것들만이 끝까지 남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혼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이란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평생 쌓아온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것들이 만든 내면의 무게입니다. 영혼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 원망을 놓지 못하는 사람, 집착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힘들지만 죽음 앞에서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영혼이 가벼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을 정리하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조금은 쉬워집니다. 이 감정을 끝까지 가져갈 만큼 가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더 쌓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짐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고 남은 재산을 걱정하고 명예를 지키려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는 남기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지혜를 주십시오. 돈을 많이 남기려 애쓰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미뤄왔던 말을 하게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 말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됩니다. 작은 화해도 시작됩니다. 오래등 돌렸던 친구, 서먹해진 형제, 말 한마디 못 건네던 이웃. 죽음을 생각하면 그 거리가 좁혀집니다.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낍니다. 산책을 해도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봅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순간에 온전히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하며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을 가장 충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매일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러분, 이제 죽음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평온한 성찰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소중해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처럼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마지막 평온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매일이 기적이 됩니다.